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4호선 열차가 단전사고로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파악 중이지만 지하철이 노후되면서 매년 사고 발생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열차의 절반 이상이 20년이 넘었다고 하죠.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쉽게 교체 못하는 전동차. 오늘도 은퇴를 바라는 전철은 서울 곳곳을 달리고 있습니다. 6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상계동 달동네 부근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여전히 수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구 서양호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의회가 인사압력을 행사하고 술값 대납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중구의회는 구청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구청이 의원들의 자료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심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홍대 앞은 매일 쓰레기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릴 때면 상대적으로 노후돼 있는 달동네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장마 시작 전 노원구의회가 주택 취약 지역을 돌아봤는데 점검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달동네입니다. 계곡에 형성된 마을이다 보니 매년 장마철만 되면 주민들은 노심초사입니다. 지난해 큰 비 때는 산에서 흙이 밀려 내려와 집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밤에 왔지 그렇게. 그래갖고 또 저 집에 다 무너져 붙잖아 내려왔고. 지난 여름에도 밤새 오고요. 그 유리문을 돌로 깰 정도로 물이 넘쳐가지고 그런 수해를 당했거든요. 고지대와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 주민에게 침수 피해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노원구 의회는 철저한 대비만이 수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며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옹벽과 축대를 살피고 배수로 난림공사는 보수 보강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이제 지나다 보면 이 하수가 이 물을 다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되죠. 네. 여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난림 공사를 했는지. 노원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시간당 30mm의 비가 예보될 경우 비상근무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피소는 지역 내 학교 24곳에 마련하고 침수 이력이 있는 곳은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은 13개반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의회는 수방대책 보고서 제출을 집행부 측에 요구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관련 사항을 집중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인사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중구청과 중구의회. 구청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달라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구의회 정례회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작심 발언을 하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독재와 싸우는 것보다 지역의 낡은 정치와 싸우는 것이 힘든 1년이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의회 직원의 대규모 인사 문제로 중구의회와 갈등이 불거진 지난 2월 말 이후 첫 공식 입장 발표에서 밝힌 첫말입니다. 시급한 민생 예산을 볼모로 구청 직원에 대한 인사 개입, 여기에 직능단체 간부 인사까지 도를 넘어선 낡은 정치 행태라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구민의 생활과 삶과 직결된 예산 문제를 행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당한 실체에 맞서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3월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49억 원과 이달 2회 추경안 223억 원을 각각 택배와 공문으로 전달했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서 구청장은 의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추경안 심사를 공식 요청한 데다 예산 설명의 제안까지 모두 거부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구비와 시비를 확보해 놓은 일자리 사업에 이번 구에 추경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와 시비를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 구청장은 의회 사무과 인사 문제 역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의회에서도 소송을 철회해 인사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구청 직원의 노래 주점 술값 대납, 본회의장 흡연 등의 제보가 있었다며 발언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오늘부터 중구청은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여타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의 수사 의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단 30분 앞두고 열린 서양호 구청장의 기자회견. 의회는 예정대로 시작됐지만 중구청에서는 구청장을 포함해 구청 간부 공무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아 정회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한편 중구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구청장의 인사 문제부터 채용 청탁 의혹까지 제기한 것을 놓고 구의회를 비리의 온상처럼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위해 의장실로 모입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사전 예고 없이 벌인 기자회견 내용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논의 끝에 구청장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구청장이 실체적 진실과 흠결은 숨기고 구정의 파트너인 구의회를 지역의 낡은 정치로 치부한다며 적반하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청탁, 갑질, 볼모, 반칙, 특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혀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그런 거 한 일이 없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열어놔도 안 옵니다. 구청장이 요청한 추경 예산안이나 관련 조례 역시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가 절반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구청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서 업무 보고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수차례에 걸친 자료 요구도 모두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어디 부족한 데가 있다든가 또 새로운 것이 있다든가 하는 업무 보고를 해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추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수백 건을 우리 의원들 9명이서 신청을 했는데도 한 건도 안 주는 거예요. 한 건도. 더욱이 의회 사무과장 인사 발령 문제 제기는 구청장의 인사권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구의원으로서 시정을 요구한 것인데 의회 개회를 며칠 앞두고 일반 직원 대부분을 갑작스럽게 발령내면서 업무 인수인계도 못하게 한 건 식물의회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가 돌아가고 나서 그다음에 인사발령된 게 맞잖아요. 그러면 3월 4일인데 28일 날 금요일 전부 다 12시에 발령되고 다 직원을 빼갔어요. 16명. 그 의회를 어떻게 돌립니까? 또 공무원의 술값 대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의회 문을 열어놓겠다면서도 의회 기능을 마비시킨 초유의 사태에 대해선 구청장이 구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송파구의회가 제267회 정례회를 열고 1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사됩니다. 특히 회기 마지막 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이어 탄천 유소지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가 진행됩니다. 지난 1월 송파구 야구소프트볼협회가 탄천 유소지 체육시설을 영리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송파구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5개월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경 종로구 해화동의 한 볼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볼링장에서 일하던 남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볼링장 기계 등이 불에 타 1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볼링장 4층 기계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범대위가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 사용과 관련해 시민 공론장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 마포구, 그리고 주민들까지 다 함께 참여해 부지의 대안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경의선 공유지의 대안적 활용 방안을 시민과 같이 논의하라. 경의선 범대위가 공덕역 지상부 구간 사용과 관련해 범시민 공론장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땅 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 그리고 마포구에 요청한 것입니다. 공덕역 지상부 구간 두 필지는 경의선이 지하된 후 역세권 복합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 이에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해 인근 주민들까지 다 함께 모여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의선 공유지 문제에 대해 방관적 태도로 일관해온 서울시와 마포구는 지금이라도 공익 개편에서 경의선 공유지에 대한 대안적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들의 공론을 모으는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의선 범대위는 공론화 과정의 출발점으로 시민 대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학술 행사와 대중 강연, 문화 행사 등을 열면서 공덕역 지상부 구간의 대안적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공론장을 열자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투기적 개발과 그로 인해 쫓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런 쫓겨남과 그리고 투기적 개발을 야기하지 않는 다른 대안적인 방식은 뭘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한편 경의선 범대위의 공론장 요구와 관련해 마포구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나서서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땅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다만 땅 주인인 국토부나 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이 요청할 경우 공론의 자리는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뉴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젊음의 해방구인 홍대 앞거리, 화려한 거리 풍경 뒤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또한 극심합니다. 물론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홍대 앞은 여전히 쓰레기와의 전쟁 중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저녁 홍대 거리는 쓰레기 무법 천지입니다. 담배꽁초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주변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여름에는 각종 음료수, 특히 이제 커피,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플라스틱류가 쓰레기 주변이 많이 지저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스멀스멀 쓰레기에서 올라오는 악취는 기분마저 상하게 합니다. 좀 지나친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게 치우는 사람은 또 따로 있으시잖아요.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거리. 100명 가까운 환경미화원이 수시로 거리 청소를 하곤 있지만 어느 틈엔가 쓰레기는 또다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수치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한 4.6배 정도가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교동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자치구도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그 지역에서 모여서 유흥을 즐기는 분들이 보다 많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이 문제가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단 투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해법이 제시되곤 있지만 아직 갈 길 먼 홍대 앞 쓰레기 문제.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오는 1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방송 예정인 심층 취재 쌍심지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지난 1985년 운영을 시작한 중랑구 상봉터미널. 꾸준한 이용객 감소로 존폐 위기에 내몰려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이 일대 초고층 복합개발 계획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2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결정 고시 이후 3년 만에 상봉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봉동 내 인접한 3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상봉터미널 부지가 속한 상봉 9구역 정비사업계획 역시 변경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마침내 지난달 변경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봉터미널 부지엔 지상 49층,
지하 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판매와 업무, 문화시설 등 비주거 시설이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1,000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도 함께 들어섭니다. 상봉터미널은 건물 아래 새로 조성돼 소규모 터미널로 명맥만 이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또 도로와 자동차 정류장,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도 조성돼 공공청사로 중랑구에 기부 체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축 심의와 사업 시행 인가 등을 거쳐 이르면 2년 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그동안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서는 신고자의 상황 묘사에 의존해 사건 규모나 피해 상황을 가늠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사고 인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동구가 구청의 CCTV 시스템을 소방서에 도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긴급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대원들이 급히 뛰어나갑니다. 노래방 화재 상황, 소방서 상황실에선 소방차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화면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 출동 시스템상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진 사고 인지가 어렵습니다. 신고자의 상황 묘사 등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때 보다 발빠른 상황 파악이 아쉽습니다. 성동구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서와 연계해 CCTV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대포차,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등에 주로 쓰이는 구청 CCTV 시스템을 소방서에 도입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2,850여 대의 CCTV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 화재나 사고 현장의 피해 현황, 차량 진입 경로 등이 파악 가능합니다. 화재 재난 현장에 대한 가장 가까운 CCTV를 화면을 보면서 미리 상황을 파악해서 현장 대원들한테 전달함으로써 현장 대원들이 미리 준비하고 현장 재난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도 소방서 업무에 가담합니다. 소방서로부터 소방안전 지도 영상을 제공받아 협업함으로써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높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서로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두 기관이 이제 재난 상황에 협업을 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편 성동구와 성동소방서는 현재 쓰레기 투기 지역과 불법 주정차 지역에 집중된 CCTV를 화재나 큰 재난에 대비해 대로와 주요 지점 등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강동구에는 희망 목공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폐목재로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곳인데요. 주민들이 무료로 목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나무를 매만지는 세심한 손길. 그 옆에 선 아이는 나무 조각을 맞추는 엄마의 모습이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엄마와 함께 나무 조각을 하나 둘씩 맞춰가면서 찻상을 만드는 과정은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엄마랑 같이 상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처음 참석하는 건데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희망 목공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도 올해로 6년째. 2010년 태풍 곤파스의 여파로 강동구 일자산 등에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을 처리할 대책의 일환으로 희망 목공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로 찻상이나 서랍, 인테리어 소품 등의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7년까지 500여 명의 주민이 프로그램을 다녀갔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에선 주민들이 집에서 다과와 차를 즐길 찻상을 만드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0년도에 곤파스라는 태풍 때문에 일자산과 고덕산에 많은 목재들의 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재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던 끝에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서 이 목재를 사용을 해보자. 내 손으로 직접 목공의 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강동구 희망 목공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160% 넘게 급증했습니다. 서대문구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08년 15,000건이던 교통사고 건수는 10년 만에 2배가 넘는 38,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나선 것. 이와 함께 일부 자치구에선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도 관련 조례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 이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잠재적으로 사고 위험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계획. 현재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14,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강남구가 올해 초 관련 조례를 제정해 면허 반납 시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해온 결과 지난달에만 고령 운전자 360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정부가 지방분권을 못 따라가서 답답하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회 정례회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중앙이 획일적으로 만들면 지방도시 경쟁력이 약해진다고도 했는데 반대로 과연 서울에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정책들은 없을까요?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